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자연의 시간. 도시를 떠나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처음에는 많이 깨먹었어요. 이만큼만 할까? 많지? 보낼 때마다 기운이 나요, 이런 분들한테. 진짜 너무 행복하죠. 그냥 거저 줘도 행복한데 또 대가를 또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또 고맙고 더 용기가 되고. 도시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그냥 농촌에서 보내주면 다 좋다 하는데 나는 이제 농촌에서도 좀 좋은 거 만들어서 보내자. 올해로 귀농 5년차. 김영희 씨는 SNS에서 농촌의 답을 찾았는데요. 건강한 땅에서 조금 수고스럽긴 하지만 정직하게 키운 바른 먹거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있는 낭만농부 김영일입니다. 귀농을 하고 보니까 몸은 고단한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선 뭐가 행복하냐면 그간에 무지했던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나니까 바른 먹거리를 찾게 됐고, 또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다 보니까 너무 그 보람도 크고요. 또 이런 것을 많이 알게 하여서 우리가 바른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과 그 삶에 굉장히 윤택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년 전에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블루베리 농장을 이제 주작물로 시작을 했죠. 서울 강남에서만 이제 20대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좀 한 후에 뭐 평생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그 건축 디자인업인데 아주 매력 있고 괜찮았습니다. 뭐 앞만 보고 젊은 시절을 다 보냈는데 한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그 평생 직업이라는 게 조금 회의감, 뭐라고 그럴까, 아마 그 갱년기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느낌도 있고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자꾸 이제 자연이 그립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는 귀농이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좀 하게 됐어요. 도예지에서 이제 우리 나이 때 은퇴를 하면은 거의 할 일 없이 뭐 등산이나 다니고 뭐 여기저기 뭐 끼웃거리면서 그냥 그 인생 허비하는 그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안타깝고, 나도 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질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답답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순간에 그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귀농을 하면은 이제 수익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근처에 이제 농장을 이제 좀 여러 군데 좀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서울 경기권의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생산하는 그 농산물이라야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농장 위치를 이제 경기도 광주 근처로 이제 잡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물색을 했었죠. 그런 그가 진안을 택한 이유는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을 남에게 선뜻 팔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땅이야말로 가장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봄 되면 다 이제 뽑아내고 다시 이제 심을 거거든요. 아마 배추 나오면은 기대하셔도 돼요. 최고의 그 대한민국 명품 배추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주변에 보면은 자연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좋잖아요. 농사짓기에 편한 땅들도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이 땅을 사들여 직접 개간까지 했다는데요. 이 한 권의 책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다가 그 밤새도록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고 외우지는 못하는데 머릿속에 확 박힌 것은 토양이 좋아야 된다. 좋은 토양에서 좋은 먹거리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재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35년, 40년 그 화전민이 썼던 그런 이제 그 밭이 있었는데 그게 묶여 있다 보니까 나무가 막 이렇게 아름드리로 엄청 막 울창한 숲이 됐어요. 근데 그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 중에 이 책을 보고 나서 기존에 있던 문전옥답 그 여건이 좋은 땅보다는 그 토질과 그 환경이 좋은 위치가 좋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봄부터 그 개발을 시작했는데 뭐 큰 그 나무들이 막 있던 것을 다 큰 장비로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은 뭐 비웃음인지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참 너무 그 무모하다. 조금 그 비웃음도 받았고 또 이제 잘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분들도 저의 그 생각과 판단이 옳았다 이제 인정을 이제 하더라고요. 도시 생활을 하다 42년 만에 돌아온 고향. 초보 농사꾼이 처음 기른 작물은 바로 이 블루베리였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그런 일상을 SNS에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 이제 귀농에 대한 그 글을 많이 올렸죠. 뭐 도심 생활에서 젊은 시절 다 보내다 보니까 그 농촌의 그런 모든 게 생소하고 그냥 좋아 보이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뭐 블루베리라는 그 품종은 그 꽃이 먼저 펴요. 하얗게 아주 이쁘게 켜요. 근데 그걸 이제 저도 처음 보고 신기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이 저 블루베리 생산되면은 저한테 제 첫 번째로 좀 보내주세요. 이제 요런 그 답글이 왔어요. 그 얘기에 그 굉장히 흥분되더라고요. 이거 나 판매하려고 판매를 목적으로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아닌데 주문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능성을 거기서 느꼈어요. 작게 열매 맺고 열매가 커지고 이제 열매가 이제 그 익어가는 모습을 했더니 그 한 분의 댓글에 힘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도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통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오후에 보내면 내일 오전이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유통 시스템이. 그래서 자신을 가졌죠.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진안에서 모든 농산물을 생산해도 전국 어디든 이 유통시키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 하루 일을 끝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는 것은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그 배추가 잘 됐어요. 의외로 농부들이 어떻게 키웠는데 잘 됐느냐 할 정도로. 근데 보니까 농부들도 잘 됐어요, 그 해. 배추값이 폭락했어요. 폭락했는데 역시 이제 배추 씨 내리고 성장하고 하는 데가 뭐 그 배추밭에서 풀 메고 벌레 잡아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문해서 이제 올려보냈어요. 올려보냈는데 너무 좋다. 가격을 어떻게 해? 난 모르겠다. 그냥 먹어라 이제 처음에는. 그랬더니 아니다. 이렇게 수고했는데 근데 한 포기당 5,000원씩을 계산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는 배추밭에서 한 포기 팔리는 게 500원씩 팔리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분은 그 외국의 그 주재 기업의 그 대표로 나가신 분이었는데
그 한국 김치를 그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푹에 10,000원씩 200포기를 사갔어요. 내가 이렇게 받았다 했더니 막 주변에서 다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냐. 우리 것도 팔아달라고 해서 아니 당신들은 농약 주고 비료 준 거니까 그거지만 나는 이게 자연재배 아니냐 그랬더니 웃어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한 번은 그렇게 해주겠지 했는데 역시 그 다음에도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뭔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페이스북에 댓글에 참 낭만적이네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순간에 저는 이제 기회를 잘 잡는 그런 그 성격에 뭘 보면은 그 순간에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포착을 잘하는데 거기서 잊지 않고 얼른 내가 바로 댓글을 했어요. 내가 낭만농부라고. 그러면서 이제 포스팅 할 때마다 이제 낭만농부라는 것을 이제 항상 그 서두에 썼죠. 낭만농부 김영일 씨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이 닭입니다. 처음엔 닭고기를 좋아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르기 시작했는데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정작 식구들은 번호표를 기다려야 할 정도라는데요.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닭들의 먹이인 바로 이 사료입니다. 애들한테 이제 칼슘, 철분,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골고루 영양 섭취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방사해놨을 때는 그 흔히들 지렁이 잡아먹고 뭐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저 안에서 얘네들이 자기들 몸에 필요한 영양 섭취를 알아서 먹어요. 그리고 닭들이 모기 먹는 거 보면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이런 농약이나 코팅돼 있는 과일 같은 건 얘들이 안 먹어요. 사람보다 영리해요, 그런 거 보면. 좋은 것만 먹고 자유롭게 뛰노는 닭들이 낳은 달걀도 당연히 일반의 것들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 지에 유전자 조작된 그 곡물 사료를 먹이지 않는 그 순수 사료를 먹이는 그런 자연 닭을 이제 키우겠다 해서 이제 키웠죠. 닭이 그 사육장에서 키우는,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보다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첫 알을 8개월, 9개월 되니까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1000마리 그때 병아리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하루에 한 100개, 200개 낳더라고요. 어느 때가 되니까. 처치곤란이었어요. 처치곤란해가지고 막 나눠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주변에 그 3살, 4살 그 먹은 아이를 가진 그 조카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너희들 계란 좀 갖다 아이들 먹여 해가지고 줬죠. 그랬더니 고맙다고 받아갔는데, 그 3살, 4살, 5살 아이가 이 계란은 맛이 틀려요, 이 말을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조만한 게 뭘 알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마침 그 무렵에 주변에서 이제 그 닭에 대한 전문가가 이제 저희 농장을 왔어요. 와서 그 얘기를 그분이 해주더라고요. 이 미각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정직하다고. 그 어린 아이들을 속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생산하는데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이제 절대적으로 먹거리만큼은 바르게 생산해서 우리가 바르게 소비자들한테 갈 때 그게 좀 인성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두뇌라든가 모든 게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성과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이러한 그 품종을 계속 이제 사육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바른 먹거리에 대한 공감을 지금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제로 요리사와 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름하여 맛 콘서트. 이 자리는 서울에서 좋은 달걀을 찾던 프랑스인 셰프와 진안에서 바른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 가득한 농부가 만나 의기투합해 시작됐습니다. 바르게 생산된 식재료를 가지고 인류 셰프가 먹음직스럽게 요리를 하니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언제나 만원입니다. 그 맛 콘서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때
뭐죠? 뭐 콘서트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음식을 가지고 콘서트 한다는 거 좋겠다. 20명을 이제 한정 그 맛 콘서트의 그 숫자를 참여하실 분을 이제 접수해라 했더니 뭐 그 처음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그 비용이 뭐 일반 그 이벤트 하는 비용보다도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한 6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을 연속 그 콘서트를 치렀는데 이제 저는 자신감을 뭘 얻었느냐면 농부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 생산했으니까 이거 싸게 드릴 거니까 이거 사서 드십시오. 이게 정말로 그 비굴한 을의 입장이었었는데 소위 말하는 6차 산업,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인류 셰프가 음식을 만들어서 소비자들 입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근데 내가 잘했습니다 보다는 요리를 하는 그 셰프가 이 농산물은 이래 해서 이렇게 좋은 농산물입니다.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음식을 먹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낭만농부의 그 맛 콘서트는 이제 저에게 큰 그 도전이 됐고 우리 농산물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그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농촌 생활은 한가롭고 여유로울 거라고. 하지만 낭만농부 김영일 씨의 하루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부부가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리느라 이렇게 분주한데요. 거기엔 넉넉한 인심도 빠지지 않습니다. 시래기 같은 경우를 그분들은 이제 돈 받고 팔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선물로 조금씩 넣어드려요. 너무 좋아해요. 자연스러운 거. 내가 더 자랑하는 게 뭐냐면 그 입버릇처럼 비료 농약을 안 했다는 거. 비료 농약을 안 한 걸 도시에서 그 소비자들한테 전해준다는 거. 농부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입에 들어가게까지 하는 과정은 진짜 농부의 정성과 그 피땀이 들어가죠. 근데 돈의 가치를 가지고 이걸 판다 생각을 하면 장사꾼의 그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거의 농산물이나 모든 생산품은 선입금, 돈을 먼저 받죠. 근데 저는 이제 물건을 먼저 보내요. 왜? 소비자한테 선택권이라는 것은 안 보고 남의 물건을 팔아주는 것처럼 그 고마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농산물은 그게 아니잖아요. 받아보시고, 먹어보시고, 만족하시고 이상이 없을 때 돈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러거든요. 이 마케팅 원리는 맞지 않지만 지금까지 한 분도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뭐 이유 다시지 않고 알아서 그 대금을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이제 또 그런 그 지난해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또 그 전달을 해줌으로써 그 소비자는 저한테 대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불해주는 그런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한 덕분일까요? 낭만농부의 귀농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의 농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네, 이제 귀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의뢰가 오더라고요. 귀농자들에 대한 그 강의. 나는 그 농장을 조성하고 있는 그 농부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찾아오면 해주겠다 했는데 작년 한 해도 10몇 번이 왔어요. 뭐 생각지 않는 그 먼 곳에서들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들 하나같이 귀농해서 빠른 시일에 정착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강조해요. 절대 그래 하지 말라고. 저도 처음에는 3년 안에 이제 농장을 조성을 해서 이제 그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 했는데 막상 농장을 시작하고 보니까 3년 가지고는 시간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여유를 가지고 하면 10년,
정말로 허리끈 졸라매고 밤잠 안 자면서 열심히 조성한다면 5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저희 같은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뭐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태어났고요. 뭐 입시제도, 사회에 진출하는 거 모든 게 경쟁 속에 살았는데 아마 우리 그 세대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기 은퇴하는 그런 그 사회 구조가 됐더라고요. 나는 그분들한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요. 뭐 도시에서 그 알량한 연금 받고 그냥 시간 때우지 말고 그냥 농촌에 할 일 많다. 저는 농촌은 놓고 할 일은 많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귀농들 해라. 그럼 귀농들 해서 우리 세대에 경쟁했듯이 이제 과거에 산업화된 그런 농산물에서 벗어나서 이제 바른 먹거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우리 그 새로운 농부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좀 이바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많은 분들이 귀농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땅에서 바른 먹거리가 나온다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오롯이 지켜가는 귀농 5년차 김영일 씨. 낭만 농부의 이런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궁금해집니다. 수익을 위해서는 바른 먹거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소비자 직거래, 생산량이 적습니다. 부부 영농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업 영농으로 하느냐의 그 선택은 저는 이제 부부 영농으로 선택을 했고, 제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었고, 또 그 디자인을 이제 농장에다 이제 접목을 하다 보면 허황된 꿈이 아니고 짜임새 있고 어디서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이제 조성이 완성되면 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농장, 그걸 뛰어넘어서 외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 농장. 어느 분은 저를 호칭할 때 대표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낭만 농부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그 친근감 있고 좋았어요. 그래도 뭐 어느 분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요. 저한테 제발 대표라고 하지 말고 농부라고 불러주시라.